미스터 N 한마디에 엔화 사서 쟁여둔다. 미스터 N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대장성 재무관을 말합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엔화에 대해서는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대장성에서 재무관을 역임을 했고요.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엔화를 안정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미스터 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미스터 N의 이야기를 진짜로 많이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카키바라 에이스케가 여러분 내년까지 달러당 130엔 정도의 앵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최대 경제신문이 일본 경제신문이거든요. 니혼 게이자이. 여기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요. 제가 엔화에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어쩌면 잘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스터 N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다는 믿지는 않지만요. 제가 참고할 아주 중요한 멘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사람이 앵고가 진행될 거다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참고를 해도 굉장히 단단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156.12엔입니다. 달러다. 이게 말입니다. 130엔대로 떨어진다면 적어도 20엔이 떨어진다. 아니면 20엔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에서 20% 더 적어도 20% 많으면 20%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20%가 떨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엔화를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의 이야기, 미스터 N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저는 꼼꼼히 따져보거든요.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간다고 주장을 했는지 그 주장하는 바도 꼼꼼히 따져보고 그게 논리가 성립이 되고 실제 맞아떨어진다면 엔화를 더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말입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요. 일단 미국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금리 인하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를 푼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달러가 강세가 약해진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가 이루어지겠죠. 엔화는 강세가 바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금 무너진다. 실질적으로 2024년 1월에 1분기죠. 1분기가 1.3%까지 성장률이 줄어들었잖아요. 당초 말입니다. 속보치가 나올 때는 1.6%였습니다. 그런데 추정치가 나오니까 1.3%로 오히려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작년 3분기 4.9%에서 4분기 3.4%로 떨어지고 올 1분기 1.3%로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질 거다.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일본의 상태는 어떻게 된다? 그만큼 엔화가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말에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본의 엔화의 어떤 앵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요 5.5%의 금리 불안해서 계속 못 갑니다.
지금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기본으로 하는데 아마 그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5.25%에서 5.5%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고 금리를 내리면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엔달러 환율은 또 이제 고로 간다. 쉽게 말하면 156에서 떨어지고 140대 떨어지고 130대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를 지금 6월이 아니면 7월쯤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어떻게든 N고를 N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기준금리는 7, 8일 정도 올린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돈을 덜 푼다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N고의 요소잖아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은 N고로 수출을 잘하겠다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N고가 수출을 더 많이 더 확장시키는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N저를 해서 세계 시장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나 혹은 생필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물가가 안정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저는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입에 유리한 N고가 지금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슈퍼엔저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일본이 더 최악의 상태로 몰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도 많이 변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엔화에다가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금을 쌓을 겁니다. 물론 돈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쌓을 거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 10% 올라가고 20% 올라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이유가 되죠. 더 좋은 상황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엔화에다가 현금을 많이 채워두는 것도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변화가 있고요. 또 그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화에 대해서도요. 저는 계속 추적하듯이 따라가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끝까지 보면서 추적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엔화를 사 모으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저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투자 원칙과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이 다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투자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투자 방법으로 따라오는 것은 위험천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또 투자는 여러분 책임하여 하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 오늘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이 공고하지 않다면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 지금 필요할 때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